네, 월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연중 최고치 또 넘어섰고요. 그리고 기술주들 최근에 강한 흐름 보이고 있죠. 특히 AI 반도체 관련주들 AMD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 여전히 강세 지속합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일단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긴 한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쭉쭉 봐야겠지만요. 코스피 지수는 0.1% 정도 올라가면서 2475선에서 움직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84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 통해서 섹터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AI나 반도체 쪽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쪽이 특히나 강한 흐름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1% 이상,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등등의 종목들도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HLB 쪽도 상승불 켜고 있고 2차 전지와 자동차 쪽이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2% 이상 올라가고 있고 지금 종목별로 봤을 때 게임주나 엔터 쪽 일부 종목들 상승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AI 관련주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해서 이 테마주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급등세를 나타내는 종목들 많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비롯해서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 계속 보고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이제 차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쪽은 성장성이 있는 쪽이다 보니까 좀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예전에 불과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가전제품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만들던 기업이 갑자기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의 상승세는 코스닥에서 워낙 2차 전지를 더 눌러놓다 보니까 이들 종목으로 쏠려가는 것,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런 종목군들을 하나의 그냥 스토리로 엮어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고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없죠. 따라서 대장주인 제주반도체, 가온칩스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부터 탄력이 약해지는지 정도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저는 분할 매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고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군들의 펀더멘탈이 따라오느냐? 펀더멘탈 따라오지 않고요. 앞으로 따라올 수 있느냐?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들 종목의 전체적인 추이는 굉장히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돌아가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났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상관없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국내 AI 관련주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 SDS, 네이버 정도로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추가 반등 시마다 지속적인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확정하는 것이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좀 챙겨보자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요. 이게 주가가 최근에 또 많이 밀렸었죠.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펀더멘탈의 훼손을 넘어선 주가 급락은 과도하다. 이러한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를 좀 낮추는 리포트도 있었고 이게 너무 과도한 하락인 건지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치와 엠믹스의 앨범 판매량 약화로 인해서 주가가 이 정도 밀렸다면 당연히 언급해 주신 대로 좀 과도한 어떤 하락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린 것 같습니다만 누가 가장 음반을 많이 팔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 한 해 통틀어서 1, 3위 앨범은 세븐틴이었고 네. 2, 4위는 스트레이키즈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추가적으로 신규 앨범을 내놨는데 판매가 예전처럼 안 된다. 그러면 이건 펀더멘탈 훼손이 아니고 가치가 낮아진 거죠. 그 다음에 그나마 하이브와 JYP 엔터는 반격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JYP 같은 경우에는 비처의 데뷔가 1월 26일인가요? 네.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캐치아이 데뷔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좀 빈자리를 메꿔주면서 그 다음에 세븐틴이나 가장 많이 음반을 팔았던 650만 장, 450만 장씩 팔았던 이들의 판매량이 쉽게 빠지지 않으면 그러면 펀더멘탈은 추가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이전까지 우리가 애들 종목에 대해서 섣불리 투자하기 어렵고요.
뭐 이미 한 달 전인가 YG엔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현재 구간에서도 뭐 공격적으로 사야 될 이유는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들 업종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비중이 전혀 없었던 분들은 JYP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저점 매수의 시도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가 매수를 성공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이키즈는 최소한 안 빠지고 그 다음에 비처가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단계적으로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되 종목을 벌리기보다는 ETF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하이브하고 JYP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총의 네. 비중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종목을 중심으로 분할 매수 관점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 지금 현재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를 좀 더 확인하면서 결정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보유자 관점에서는 보유 정도의 의견,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JYP 엔터와 하이브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를 시작해보는 정도의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유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와 하이브 정도 분할 매수해보자 얘기 주셨어요. 이번 달에 K-팝 ETF 나온다면 이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워낙 시총 비중이 네, 차이가 네. 나기 때문에 이들 두 종목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장 특징주 체크해봤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미 반도체가 될 텐데요. 올해도 다시 좀 폭발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4분기 실적은 뭐 굉장히 좋았죠. 그럼 이 4분기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무엇이냐를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준비된 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초반에 보였던 그 강력한 주가 상승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올해 실적에서 나온 거죠. 올해 이만큼 실적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작년에 뭐 PER 70배, 60배가 가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종목에 대해서 강한 베팅을 한 건데 3분기의 실적은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그런데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바로 이 TC본더가 이제 잡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 TC본더가 과연 얼마만큼 올라오느냐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여부에 따라서 이 마진율과 전체적인 매출 상승 여부에 따라서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은 적어도 1분기, 2분기 정도의 실적에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진율도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 초반까지 빠졌는데 과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30%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올해는 특히나 장비 수주가 더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실적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건 이쪽인가요? 네, 그 TC본도 쪽이 크게 늘어난다라고 앞서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주의하셔서 보여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 뭐래도 TC본도 쪽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이미 별로 팔리지 않았던 HBM 초기 모델부터 계속 TC본도를 제공해 왔고 그 이후의 모델에도 계속 제공할 걸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주도주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한 3세대부터는 경쟁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경쟁사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AMD에 납품하는 시점부터는 물량 자체가 달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의 추가적인 증설을 통해서도 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업그레이드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하이닉스는 독점하고 있고 삼성전자 물량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 뭐 삼성전자의 물량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쑥 들어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물량은 독점하다가 이제부터는 조금씩 나눠주고 있다는 측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등주의 프리미엄을 얼마나 부여하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실적 쪽에서는 TC본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지만 과연 매출 속도가 빠르게 늘고 마진율 30%를 넘어갈 수 있느냐 관건이고 두 번째로는 저 들어오고 있는 경쟁사들에게 비중을 얼마나 뺏길 것인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또 경쟁사가 늘어나는 만큼 1등주로서의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얹어줄 수 있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올해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워낙에 작년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만 원 후반대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높은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당연히 높고요. 그러니까 작년 실적 대비해서는 네. 당연히 높은 수준이고요. 자, 올해 실적에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시장에 있는 종목이라서 오히려 더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둘의 밸류에이션은 같지는 않지만 주가의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해당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녹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 특히 PB 밸류에이션의 핵심 포인트는 가장 높았을 때 거의 10배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조금 내려와서 9배 정도 수준, PB 9배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올해 매출은 적어도 2배 반 이상 정도의 성장, 이익도 적어도 2배 이상의 성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경쟁사에게 좀 물량 뺏긴다, 아니면 뭐 어떤 수율 이슈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 순간 주가는 다시 급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의 HBM3에서 3E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장주라는 관점에서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을 얹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종목의 올해 실적 추정치에서 대부분의 증권사는 뭐 40배까지, PR 40배까지 굉장히 이 밸류를 확장하던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춰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어서 올해 추정 실적의 35배 정도를 계산하면 이 종목의 목표가는 한 64,000원 정도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욕심을 가지기보단 올해 성장을 작년부터 이미 선반영해 왔다라는 측면에서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잡고 그 정도 이상의 가격에서는 추가적으로 뉴스나 실적을 좀 더 확인해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보수적인 목표 주가로 64,000원을 잡아주셨고요. 여기 위 가격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성, 뉴스까지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화전자입니다. 갤럭시 S24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볼 텐데요. 갤럭시 S24 사전 예약 관련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는 출하량도 8년 만에 역대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추정치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출하를 이렇게 밀어냈다라고 하는 네.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판매량에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 뭐 카메라, 뭐 이런 쪽의 업그레이드보다는 AI, 누가 봐도 이번엔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먼저 써본 유튜버들의 어떤 그런 흐름을 쭉 보시면 뭐 어떤 분은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실 거고 네. 어떤 부분은 조금 뭐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새로운 개념이 나온 상황에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일부 언어에서는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일정 부분의 판매량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쓰지 않던 무언가 새로운 게 생겨야 그나마 사람들이 교체 의욕도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 정부에서는 뭐 단통포커 관련된 굉장히 강한 압박을 시도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압박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니까 굉장히 공격적 프로모션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해외에서도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러면 저 늘어난 출하량을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에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 자화전자 입장에서도 애플의 납품뿐만 아니라 삼성의 추가적인 상향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24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AI 관련해서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신조어도 번역해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자화전자는 그렇다면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별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차별화되고 있죠. 다른 IT 부품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다시 전고점 네.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차별화된 부분은 반영되고 있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더 뛰어난 것은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플 쪽에 추가적으로 가고 있는 게 이 OIS의 흐름 자체가 워낙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 AF 모듈뿐만 아니라 OIS 모듈의 전반적인 확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품 수요가 양대 축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보니 애플과 삼성에 모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순간부터는 약간의 프리미엄을 얹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안 빠졌고 그 다음에 올라왔다라는 측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북미 쪽의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 저는 뭐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그래도 매력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먼저 이 종목은 뭐 PE 관점보다는 PB 관점으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계속 적자였고 올해 4분기부터 흑자 전환하거나 흑자 전환에 거의 준하는 모습을 나타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갤럭시 S24를 포함한 이 상위 폰들의 판매량과 그 다음에 애플의 판매량이 최근 들어서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종목은 꾸준한 매출을 계속 기여할 수 있는 부품단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PB 2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트레일링으로 본 PB는 벌써 2배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포워딩한 12개월 포워딩한 PB는 아직도 위에 상승 여력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3만 원 중반대를 목표가로 해서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을 저는 충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 종목은 36,000원, 37,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두시고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혹은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보유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37,000원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